네, 입신인쌤 팟캐스트 5번째 에피소드 강의실 밖은 위험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새로운 조합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우선 입신인쌤 대표님이시죠. 대표 원장님 이도원 원장님과 윤태인 과학팀장님과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 간단하게 이제 근황과 소개를 직접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 먼저 네. 소개해드리면, 안녕하세요. 저는 입신은이쌤 대표원장 이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카메라도 한번 봐주시고. 끝인가요? 네. 저는 입신의쌤에서 과학과 팀장을 맡고 있는 윤태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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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근황은 좀 어떠세요, 두 분? 저부터 네. 말씀 좀 드리면 최근에 이제 팟캐스트 4화죠. 그래서 이제 좀비 아포칼립스에 대해서 반응 또 좋았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그것 때문에 그런지 또 넷플릭스에 워킹데드라고 또 재밌는 OTT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임표쌤과 추억을 떠올리고 있고, 지금은 이제 에피소드 너무 재밌었어요. 예, 지금 이제 사실 방학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지금 촬영이 되는 시점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학을 맞이하면서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랑 학교별로 이제 수업을 최초로 런칭하거든요. 역학과 에너지를. 그거 준비하면서 좀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휴가도 잘 다녀왔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8월에 이제 방학이 끝나면, 여름 방학이 끝나면 사실 이제 내년 1월까지 진짜 정신없이 지나가죠. 그쵸. 또 시험 준비하랴, 끝나면 또 바로 예비고 설명회 준비하랴, 이제부터 완전 달려야 되는, 네. 전력 질주해야 되는 시기고. 이도 원장님께서는 사실 지금 찍고 있는 시기가 이제 8월 중순이기 때문에 제가 입신은이쌤 이제 대표 원장으로서도 있지만 이제 입시업계에서 뭐 입시 소장으로도 지금 학생들 만나고 또 컨설팅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제 고3 학생들 또 수시 원서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이제 뭐 비대면으로도 만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우리가 또 새로 오픈하는 또 이제 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이제 계속 만나뵈면서 어떻게 이제 어떤 선생님들로 좀 이렇게 꾸리면 좋을지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지금 진짜 바빠가지고 여러 가지 다들 고생하는구나 좀 이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쌤들도 그렇고. 사실 오늘 이거 팟캐스트가 네. 그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음. 우리가 어떤 집단인지, 그리고 그쵸. 또 우리가 어떤 학원이고 어떻게 선생님들이 또 이제 학생들 만나는지를 좀 직접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어서 맞아요. 그런 좀 목적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사실 이쪽 지역에 등장하고 나서 쭉 저희 매뉴얼대로 이제 사업이 영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여러 이제 CS 담당해 주시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면은 되게 궁금해하세요. 우리 이 집단과 사람과 앞으로의 뭐 방향성. 그리고 실제로 작년, 그러니까 올해 지금 고1 학생들 예비고 설명회 할 때는 제가 설명회 전에 일부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이제 저는 브랜드 원장이니까 이제 저희에 대한 소개, 한 번도 저희가 제대로 정식으로 드려본 적이 없어서 그럼 소개 좀 말씀을 올리고 이제 2부 이도 원장님 입시 설명회가 진행이 됐었는데, 좀 이걸 공개적으로 이제 너네 입시는 있으면 어떤 집단이야, 어떤 조직이야 라고 했을 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제 이도원 대표 원장님과 이제 오늘 플레이어 대표로 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설명을 또 잘 본인의 이제 입장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에 대한 얘기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 이제 입시,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쵸. 갖고 있는 키워드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생각이에요. 근데 그 전에 좀 라이트하게 말씀 좀 나눠보면, 두 분 다 강사의 삶 촬영을 또 진행을 해본 입장에서 1화입니다. 1화죠. 네, 그렇죠. 또 그때 포문을 잘 열어주셔가지고 네. 네. 그때랑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왜냐면 그때도 여러 가지 좀 진중한 말씀들 해주셨던 것 같은데 또 그 벌써 한 1년 지났어요. 그러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좀 여러 가지 스탠스 변화가 있었는지. 네. 일단은 그 강사의 삶 안 보신 분들 여기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꼭 봐주시고요. 그
제가 1화를 담당했었어가지고 상당히 사실 좀 어깨가 무거웠었는데 또 다들 재밌게 기획해 주셔가지고 또 재밌게 촬영한 경험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때 이제 아침에 운동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운동한 거 맞고요. 근데 요즘 논란이 좀 있었어가지고 아니, 항상 그 네. 진정성에 대해서 늘 체크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의심하지 논란들이 않아요. 있어요. 네. 학생들이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운동을 최근에 못 하게 됐어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맞아.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실제로 PD님이랑도 제가 같이 운동을 다녔었는데 제가 너무 바빠져가지고 운동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서 제가 막 여러 관을 돌아다니면서 뭐 수업 준비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더 그때는 막 심학관도 이제 막 한창 기획되던 시기인데 이제는 심학관도 만들어져서 심학관도 출강하고 되게 더 많은 다양한 관 지금 또 한빛관도 만들어졌고 그렇게 해서 관을 여러 개를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그때보다 조금 더 상위 과목인 역학과 에너지까지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동 원장님은 강사의 삶 촬영하실 때랑 지금이랑 좀 비교하면 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좀 변화가 있나요? 변화는 많죠. 변화 많은데 많죠. 네. 네. 그때는 또 이제 그때 이제 운영했던 그런 뭐 학원 관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최근에 저희가 아까 태인쌤 말씀하셨던 것처럼 6번째 관인 이제 한빛관 오픈을 또 했고 또 한빛관 오픈하면서 또 새로운 선생님들도 오셨고 그리고 실제로 요즘은 학원이 되게 안정기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교과 선생님들, 저희 이제 멤버들도 다 어느 정도는 학생들 인원 수를 사실 어느 정도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학생들을 많이 지금 데리고 계세요. 수강생들이. 그리고 지역에서도 지금 각 선생님들이 이제 과목별로 되게 링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통합과학 하면은 윤태인, 뭐 동패고 물리, 동패고 과학, 뭐 한빛고 과학 하면은 이제는 각 선생님들 이름이 되게 이렇게 뭔가 링크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고 그때 촬영 때는 아직은 좀 그런 게 좀 그러니까 몇몇의 선생님들이 좀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고 있었던 느낌이라면 지금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되게 좀 전문가로서 각자의 이렇게, 영역에서. 그렇게 좀 구축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학원이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또 제가 아유. 바꿨습니다. 자동차를 바꿔서 자밍아웃을 하시겠다. 아, 제가 그렇죠. 카밍아웃. 그래서 근데 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되게 잘하고 잘 나가고 하면은 당연히 아무래도 이게 자본주의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따라오는 돈으로 하여금 소비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게 과거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뭐 몇 세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교육판에 그래도 좀 후발주자잖아요. 저희가 나이가 젊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선배님들은 돈을 많이 벌더라도 뭔가 되게 겸손하고 이렇게 뭔가 그런 걸 티를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요즘 세상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힙합이 좀 문화를 바꿨죠. 예, 그러니까 네. 뭔가 내가 이런 뭔가 뭐 예를 들어서 고급차를 뭐 이렇게 타고 뭐 좋은 곳에서 살고 뭔가 좋은 것을 누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저의 이 네. 뭔가 옷도 지금 약간 네. 되게 반짝이네요. 로고 플레이가 되고 네. 있는 것 같아서 좀 약간 민망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이제 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잘 나가는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고 싶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한테 받고 싶은데 뭐 이 사람이 뭐 누더기 옷을 거치고 뭐 맨날 뭐 자전거 타고 뭐 킥보드 타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굳이. 그래서 되게 그런 게 저는 하나의 또 하나의 좀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좋은 차 타세요. 포르쉐 타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브랜드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실력, 능력을 반증하는 가장 좋은 툴인 거고, 그러니까 뭐 강사로서 이제 뭔가 내가 능력 있는 강사, 실력 좋은 강사면 당연히 우리 학생들
많이 찾아줄 거고 학생들이 많이 찾아준다면 어찌됐건 경제적인 자유에 점점 가까워지는 입장일 텐데 그걸 굳이 내가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뭐 민망하든 뭐하든지 간에 숨길 필요는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저희 이 업계는 다른 분들처럼 나의 평안한 삶을 다른 부분에서 영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멤버분들은 정말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다 일하는 데 시간을 쓰시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구나, 열심히 살고 있구나를 내 스스로 동기부여 하려면 눈에 보이는 걸 취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그런 게 있는데 뭐 어떠한 사치나 허세 차원에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자 이동 원장님 조심스럽게 꺼내신 것 같아요. 또 이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뒤에 따라오는 그런 뭐 금전적인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뭐 과소비가 되면 안 되겠죠. 뭐 괜히 내가 뭔가 더 허영심에 불타가지고 뭐 가랭이가 찢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차 얘기를 보통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딱 그 정도라서 그래요. 아직 집을 살 수는 없어서 집은 없어요. 집은 집 갖고 없습니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 얘기하는 거고 좀 기특하게 네. 좀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또 멋있잖아요. 내가 팔로우하는 쌤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기가 또 하면 재밌을 게 또 입장이 저희가 두 분이 다르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랬을 때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PD님한테 이제 큐카드에 좀 넣어달라고 한 부분인데 이제 요즘 리스펙하는 강사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특정해도 좋고 왜냐면 저희 멤버들 중에 뭐 특정이 돼도 좋고 아니면 어떠한 그런 상 이런 분들이 난 멋있고 좋은 사람인 것 같다 하는 게 있을까요? 어떻게 뭐 파트너로서 두 분이 또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근데 만약에 우리 멤버들 중에서 얘기할 거면 친한 사람들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동패고 팀, 한빛고 팀 제외하고 얘기하기. 전 딱 이야기하자마자 네. 떠오르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네. 네. 김태형 선생님. 태형 지상고 쌤. 김태형 선생님. 네. 네,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소개팅도 많이 주선 드리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태영 쌤이랑 제가 지상관에서 마주치는 일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예요. 제가 이제 지산고 친구들 수업할 때 주말마다 이제 마주치게 되는데 항상 문제를 일단 풀고 계세요. 항상. 그러니까 저는 태영 쌤이 가만히 있는 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적을. 제가 일단 지상관 갔을 때. 물론 저희 학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습니다만, 네. 제가 봤을 때 일단은 태영 쌤이 일단 그런 부분이 저 사람은 진짜 이 일 아니면은 삶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중에 또 한 명이 이제 김민주 선생님인데 같은 이제 동패고 팀이니까 네. 제가 이제 제외를 하고 그래서 태영 쌤이 일단 그런 분이셨는데 또 대화를 많이 나눠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 되게 책을 많이 읽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태영 쌤이 생각이 되게 깊으시더라고요. 항상 가볍게 이제 막 농담도 하고 그러시는데 막 저랑 이제 저도 책 읽는 거를 좋아하니까 제가 뭐 이렇게 던지면 그걸 그냥 가볍게 받아치지 않으시고 받고 더 깊은 대화를 저한테 유도를 하세요. 그럼 그런 식으로 대화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뭔가 내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일단 두 번째 느껴지고 세 번째는 그렇게 진중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태영 쌤이 인스타그램을 오픈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SNS 계정을. 근데 거기에 이제 릴스로 태영 쌤이 직접 편집하셔서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수업도 되게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나 터졌어요. 영상이. 저 알고 있거든요. 그 수학으로 이제 어필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연애. 네, 연애에 있어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설득을 당해버려가지고 임표 쌤의 설득 방법보다 태영 쌤의 그 수학적 어필 방법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었는데 그런 식으로 또 재밌게 수업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저는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진중한 모습도 있지만 이 강사님은 진중한 모습도 있지만 되게 재밌는 모습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오며 가면서 이 귀가 되게 발달이 돼 있거든요. PD님이랑 그 회의 끝나고 항상 뭔가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맞아요. 다음에 저 이런 거 찍어보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되게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일에 대해 되게 진심이시구나 하다 보니까 처음에 질문하셨던 리스펙 하시는 분 누구 있냐? 저희 모든 선생님들 리스펙 하지만 바로 먼저 떠오르는 게 태용 쌤이었어요. 아 그리고 두 분이 첫 만남부터 제가 알기론 서로 호감 표시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 게 태용 쌤이랑 저요? 예, 또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그 책 얘기하면서 둘이 한참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쵸. 아니 나도 읽었는데 네. 난 안 껴주더라고. 그게 태영 쌤이랑 저희가 회식하고 나면 태영 쌤이 항상 그 이제 카 쉐어링을 저한테 해주세요. 아, 예, 그래서 그 안에서도 원래 그 MT 같은 데 가도 최후의 생존자들끼리 더 깊은 얘기하는 그쵸. 거 아시죠? 약간 태영 쌤이랑 저랑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항상 차 안에서 조금 더 진솔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뭔가 깊이를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았나. 태태 좋아. 예, 둘 다 또 클테를 쓰거든요. 아, 큰 그것까지 사람. 공유된 사이예요? 예예예예예. 아. 오케이. 그럼 이동환 원장님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런 분들과 일해야겠다. 이런 분들이랑 일한다가 있거든요. 저희는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분들이 이제 수소문해서 계신다면 사실 지금까지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직접 얘기 나눠보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여러 가지 좀 생각, 기준들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동 원장님이랑 이제 입신이쌤 이 브랜드를 조직할 때 레퍼런스로 삼았던 집단이 이제 조금 웃을 수도 있는데 AUMG 아. 그 힙합 레이블 여러 힙합 레이블들이 있으면 이상하게 AUMG는 뭔가 조금 더 세련되고 뭔가 좀 더 쿨했어요. 힙하다기보다는 조금 쿨했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이 학원 업계, 강사업, 뭐 사교육 업계 생각하면 좀 그려지는 그 첫 번째 이미지들을 좀 부정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스타팅 멤버, 저희 개척 멤버가 되신 지금 팀장님들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뭔가 생각을 해서 좀 모셔온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되게 영하잖아요. 좀 그런 여러 가지 딱 결과값들이 있는데 어째서 이 결과값을 갖추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궁금한 거죠.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원하는 그 선생님들의 모습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원이 원하는 모습이 있을 텐데 이미 그것들은 우리 그 학원 채널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뭐 강사의 삶도 찍으시고 어떤 생각하면서 사는지가 실제 공개가 돼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 오늘도 네. 저의 이제 그 업무폰으로 강사분들의 그 개별적인 문자와 이런 연락들 그리고 메일들이 좀 많이 와 있거든요. 이력서들이 계속 들어와요. 네, 그러면서 뭐 확인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연락 다시 회신 좀 주세요. 뭐 이렇게 오는데 실제로 저는 일단 뭐 이게 좀 힌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강사는 그리고 이쪽 업계 사람들은 워라밸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 너무 무서운 얘기를. 아 진짜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같은 이 나이 또래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여러 직업들 중에 사실 뭐 최상의 그런 소득을 가져간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대로 이 업계를 이해하고 일을 한다면 분명 그 사람은 고소득자일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그리고 돈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많이 벌면 그만큼 많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 뭐 우리가 진짜 우리의 고객들이라고 하면 뭐 노골적으로 말하면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인데 그럼 더 노골적으로 하면 학부모님들이에요. 근데 그 학부모님들이 뭐 돈을 그냥 뭐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주워가지고 우리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피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남들한테 받아온 그 금액을 우리를 믿고 달마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당연히 책임이 있어야 되고 책임이 있다면 워라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자기의 그런 삶, 물론 중요하죠. 그럼 남의 삶은 안 중요하냐고. 본인이 그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은 안 중요하냐고 그 삶들은. 근데 본인의 삶이 매우 지나치게 중요해서 본인의 것만 우선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저는 그런 사람들이랑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더라도 우리 집단에서 못 견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워라밸은 물론 저도 그렇죠. 저도 쉴 때 있죠. 쉴 때 있고 뭐 저희 선생님들도 쉴 때 있죠. 근데
제가 말한 그 워라밸을 제일 우선순위로 가치로 가지고 있는 분들의 쉼이랑 우리가 일 속에서 그 찾아가는 쉼이랑은 좀 다른 거여서 저는 일단 그런 워라밸 있는 분들은 우리 집단에 일단 물론 그분들도 싫어하겠지만 저희는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워라밸은 지켜져요. 그 저희 쌤들도 진짜 부단히 노력하시면서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쉴 땐 쉬거든요. 그러니까 워라밸은 지켜지는 거지. 말씀하신 거는 이 워라밸이 우선이 돼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랑 첫 단추부터 조금 맞지 않는. 그리고 이제 조금 말씀해 주신 걸 또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저희 이제 소비자분들, 고객분들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브랜드 관점에서 사실 저희 이 사업이 되게 특이점이 존재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경험하는 주체랑 이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가 달라요. 저희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비용을 지불을 하시지만 사실 이 서비스를 경험하는 건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이게 가치 있는 지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우리 아이를 통해서 우리 학생을 통해서 어떤 리뷰들로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리뷰를 능동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건 사실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사실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점을 파악하지 않고 그리고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꽤 계세요. 저희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사업의 형태를 정의를 내리면 저희는 교육 서비스업이에요. 이 서비스라는 표현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는 컨택한다. 이 말씀을 좀 하신 거고요. 추가로 계속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리고 또 이제 위선적인 사람을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네, 이런 거예요. 뭐냐면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내가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면 나는 또래보다 뭔가 고소득이고 싶어. 혹은 나는 내가 이 강사업을 통해서 인터넷 강사가 되고 싶은, 인간 강사가 되고 싶은, 또는 내가 되게 이 업계에서 되게 일타로서 주름을 잡고 싶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본인들한테 분명히 목적성이 있이 분명히 그 강사업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본인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이 업을 선택을 했는데 뭔가 저는 학생들한테 뭐 그런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싶어서 혹은 뭔가 굉장히 그런 좀 모순적인 그 지점들이 발생될 때가 있어요. 저는 일단 그런 분들이랑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럼 너희 학원에서 입시는 이쌤에서 같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정말 현우진 선생님 같은 스타 강사가 될 수 있냐? 뭐 미래는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현우진 선생님 같은 스타 강사가 되고 싶대. 그럼 우리 학원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왜? 함께하는 기간만큼 최선을 다해서 서로에게 이렇게 뭔가 학원은 그 선생님이 최대한 강의를 잘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해주면 되는 거고 그 선생님은 서포트 받아서 학원에 서포트 받아서 또 학생과 학부모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스타 강사가 꿈이더라도 충분히 우리 학원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시작한 연역이 그래도 한 4년 정도 됐어요. 꽉 채워서. 근데 지금 이 지역에서는 사실 고등학생인데 혹은 고등학생 학부모님인데 입시는 이쌤을 모르는 거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거의 지역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학원인데 실제로 우리가 더 앞으로 몇 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사실 되게 스타 강사가 우리 학원에서 우리 학원 이름 달고 뭐 될 수 있는 상황도 저는 충분히 올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함께 한다면 되게 많은 것들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첫 시작을 위선적인 그 지점에서 시작을 하는 건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일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얘기의 수위가 세지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사명감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러한 사명감은 사실 저희 쌤들 저희랑 지금 호흡을 맞추고 방향성이 같은 쌤들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거를 취사 선택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사명감이 없이 일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모순과 위선을 부정하고 싶어서 이동원 원장님이 항상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열심히 하면 능력이 증명이 되는 거고 능력이 증명이 되면 왜 내가 능력 증명을 하기까지 이렇게 노력을 하는지 분명히 목적이 있는 사람일 텐데 이제 왜 그런 것들을 굳이 애써 부정하냐. 사실 돈을 쫓는 일이 결코 천박한 일이 아니거든요. 네. 당연한 일이거든요. 나의 맞죠. 행복, 나의 안위를 챙기는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가족, 가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숭고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계속 재정의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동 원장님께서 조금 이제 마치 누가 악플 쓴 것 마냥 반응을 하신 건데 이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 계속 또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이걸 보고 계시는 아마 젊은 또 강사가 되고 싶거나 지금 현업으로 젊은 선생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 강사라는 직업, 이 업계에서는 이 나이, 젊음이 굉장히 반짝거리고 되게 뭔가 스페셜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사교육판, 그리고 이 사교육 업계에서 굉장히 나이가 오랫동안 있으신, 경험이 많으신, 연륜이 있으신 원장님들은 살아남으신 원장님들이에요. 굉장히 이런 빠른 변화에 있어서. 대단한 분들이시죠. 그렇죠. 강한 그래서 사람들. 또 이게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을 이 화려한 말 언변으로 휘어감을 수가 있는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곳에서 되게 뭐라 그래 실체가 없는 비전들을 제시를 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5년, 10년 동안 본인이 썩혀진다면 그 젊음은 결국에 나이가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나이가 지나버리면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리고 능력 발휘를 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때 가면 사람들이 안 찾아줄 수 있거든요. 능력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젊은 강사분들이랑 젊은 선생님들은 되게 주변에 어른들 계시면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주변에 뭔가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이 업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한테 되게 좀 이렇게 조언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학원이 혹은 이쪽에 이 업계가 제대로 된 곳인지에 대해서 팩트 체크도 좀 해보시면서 좀 선택하기를 좀 바랍니다. 연륜과 경험이 많은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 계시는데 그 간혹이 너무 빈번해서 조금 이렇게 일반화 표현이 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사실 강사분들은 굳이 저희가 이제 방점을 찍으면 사업자가 맞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 저희 같은 입신 이쌤이라는 이제 플랫폼 안에서 또 보호받는 영역도 분명히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장치가 있음과 동시에 나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직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분명히 다 파악하고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그리고 지금 젊다면 에너지가 넘친다면 당장 몇 년은 조금 투자해야죠. 배팅해야죠. 이제 그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조금 그런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보면은 저희가 이동 원장님이 좀 이런 데이터를 쭉 갖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진짜 많은 분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적어도 저희가 입시는 이쌤 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순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같이 일을 할지 안 할지 몰라도 뭔가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어, 뭔가 이 사실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해도 저희가 말을 아끼게 된단 말이에요. 저희의 말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빈번히 있었어서 이 자리를 좀 빌려 이제 이런 얘기들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그 이제 학원 경영과 관련돼서 이제 강의도 나가고 이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뭐 그러면 이제 초보 원장님들도 계시고 뭐 강사분들 중에 학원을 뭐 차리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강의업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지점이 이 학원, 이 사교육은 교육업인가 아니면 서비스업인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교육이 됐던 서비스업이 됐던 내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선택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모든 선택지들을 해줘야지 그거를 이제 어찌됐든 제공받는 학생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둘 중에 저보고 만약에 답을 선택을 하라고 하면 저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본인들이 어쨌든 돈을 받잖아요. 돈을 벌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진 그거 이상의
뭔가 서비스에 대해서 내 강의, 그럼 강의가 될 수 있고 관리가 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그 제공된 값은 학생들은 이걸 그냥 단순히 강의,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교육,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뭔가 발전시켜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선 아이러니하게 교육과 또는 좀 더 넓게 의미하면 또 인성적인 요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경험시켜 준다는 거죠. 우리는 서비스업에 대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교육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방점을 찍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항상 그 얘기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교육을 하지만 이제 어찌됐건 거기에 정당한 이제 비용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서비스적인 차원에서만 고려를 하면 뭔가 또 이제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걸 항상 갖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돈값 해야 된다라는 얘기 저희가 되게 많이 하잖아요, 쌤들이랑.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쌤들도 그렇지 않은 쌤들 보면 답답해 하시고. 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님들이 그냥 한두 푼이 아니라 사실 그 돈이면 뭐 주식 투자나 뭐 부동산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자식 교육에 소중한 돈을 투자하신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은 좀 느껴야죠.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였으면 그냥 재밌게 네. 즐기다 오면 되는데, 돈이라는 건 받은 순간부터는 그 값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돈이 이게 여기에 이제 지불되지 않고 어디에 가용됐을 수 있는 돈이기도 하지만 기회비용. 네. 진짜 생각해 보면 저희도 저 진짜 얼마나 피땀 흘려가며 저희도 살아갑니까?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진짜 피땀 흘려 버는 돈이거든요. 맞죠. 아니, 당장 저희가 쿠팡에서 똑같은 물건을 살 때도 1,000원 더 싼 거 사려고 저희는, 제 이야기인데. 저도 그래. 네, 그런 와중에 네. 내 자식 교육이라는 생각에 정말 거리낌 없이 그렇죠. 안 지불을 아끼시죠. 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저희가 꼭, 근데 그 마음이 이제 서비스로 연결이 돼야지. 맞아. 왜냐면 서비스는 결과가 있잖아요. 학생의 어떤 성과라든지 입시라든지,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데, 그럼 반대로 어떤 분들을 우리가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면 사실 좋을 것 이건 같아요. 이제 한 문장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냥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강의면 강의, 관리면 관리, 여러 가지가 다 잘해요. 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 강의 잘해요, 저 관리 잘해요, 저 뭔가 퍼포먼스가 저는 이런 게 뛰어나요, 이거는 이제 우리 입시는이쌤 학원의 선생님들 기준에서는,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는 그게 이미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제 입장에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뭐 당연한 얘기를 하지? 왜 우리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너가, 당신이 우리 학원에 와서 이런 서포트를 받았을 때 어떤 걸 더 부각시킬 수 있고, 당신의 그런 능력이 우리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사실 지금은 알려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잘하는 사람이 그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초창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데 기준은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매력적인 잘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당연한 것들은 제쳐두고, 그래서 우리랑 앞으로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 수 있는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힌트를 좀만 더 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딱 눈앞에 있으면 같이 일합시다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눈앞에 있잖아요. 아니 그쵸, 맞죠. 왜냐하면 이미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 맞아요. 네. 네. 저희가 런칭 이래로 어떤 시기까지는 되게 어려웠던 게, 당장 운영진부터 강사진까지 모두 영하고 젊다 보니까 저희는 이게 되게 강점으로서 계속 거기에 집중해서 뭔가 표현을 해왔는데, 업계에 이제 그동안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보수적인 값들이 있죠. 엄청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소명하고 해명하고 보여주는데 진짜 많은 노력과 인풋이 들어갔거든요.
아시잖아요. 네. 네, 저 이만큼 합니다. 저 이렇게 잘합니다. 이거 보여주는데 왜냐면 처음엔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저희 얘기를. 왜냐면 기라성 같은 브랜드들이 저희가 운정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너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이제 좀 다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입신 이쌤 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저희와 만나서 여기까지 이제 오셨잖아요. 그쵸. 또 이제 항해를 했죠. 스타팅 멤버시고 네. 또 이제 개척 멤버로서 네. 테인쌤한테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이 현재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함께한 분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이제 이동원 원장님은 어떤 관점에서 상황들을 소통해 왔는지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두 분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저희 스타팅 멤버들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워라벨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강사들한테는 워라블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워킹 라이프 블렌딩. 그러니까 뭐냐면 섞여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번에 여행 갈 때 저는 기차 안에 있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때 그냥 문제 풀었거든요. 학생들한테 가르칠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삶에 어떤 일이 혼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지금 있는 이상철 부원장님, 김민수 팀장님, 정광민 팀장님 다 약간 워라블인 사람들이야. 나 이제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가서 좀 게임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이 그냥 라이프인 사람들인 거죠. 그런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여기 운정에 발을 내딛었을 때 사실 망망대해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뭔가 쉼을 먼저 선택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하다 보면 알아서 쉼이 오겠지. 그런 순간이 오겠지 했던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됐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내가 온전해야 내 주변을 챙길 수 있고 내 주변을 챙길 수 있으면 사회가 밝아지고 사회가 밝아지면 나라가 발전한다 이런 말인데 이 마인드를 원장님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항상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를 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너지면 내 주변이 무너지거든. 그리고 내 주변을 챙길 수 없으면 그 주변도 무너지고. 실제로 학생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수업 때 피곤해 보이면 애들이 먼저 의식을 해요. 선생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선생님 요즘 살 너무 많이 빠지셨어요. 이거는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과 함께 할수록 내가 오히려 더 무너지면 안 돼요. 남을 신경 쓰는 것도 맞지만. 근데 원장님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주변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진솔한 거죠. 누가 이거를 이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기적인 게 필요해요. 우리는 주변 사람을 챙기기 위해서 오히려 모순적으로. 그래서 원장님이랑 더 함께 하고 싶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진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무너질 때 나도 무너지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나도 서포팅을 해주는 게 맞고 반대로 원장님도 제가 무너질 것 같을 때 항상 지나다니면서 얘기하잖아요. 테임스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결혼 준비 잘 돼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그런 맥락에서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이어서 얘기하면 이 주도적인 일 있잖아요. 저희가 하는 일들은 다 주도적인 일인 것 같아요. 입시는 이쌤은. 근데 주도적인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같은 실행력이에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원장님은 그런 걸 갖고 계세요. 이게 저의 상사다, 우리의 리더다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돈을 벌려면요. 이 사람도 돈을 잘 벌어야 되고 제가 돈을 잘 벌어야 이 사람도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파트너 관계십에서 좋은 파트너를 봤을 때 제가 없는 능력이 뭐냐 했을 때 조금 불같은 실행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은. 그래서 그 강사의 삶 찍을 때도 사실 그런 거 찍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냥 보자마자 태인쌤 제가 이런 컨텐츠 좀 떠올랐는데 한번 찍으시죠? 그냥 말하고 끝난 줄 알았어. 다음날 제가 찍고 있더라고요. PD님이랑 아침에 8시에 오셨잖아요. 그쵸? 아침 일찍 8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찍고 있더라고. 근데 그런 실행력들이 지금의 입시는 이쌤을 있게 해줬고 그 다음에 그런 실행력을 부족하지만 저도 갖고 있고
저희 그 팀장급 저희 팀원들. 그래서 그분들도 이런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입시는 이쌤이랑 함께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또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네. 되게 갈증을 느끼던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쌤들이 알아줄까? 그렇죠. 예. 근데 알아주시네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그 이제 뭐 추후에 합류하실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 저희는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후발주자로 들어오셨던 분들도 같이 동화가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실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라벨보단 워라불이고 일이 삶에 그냥 녹은 것들이고 때로는 좀 이기적이어서 본인이 잘 될 수 있는 어떤 욕심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야 옆에 있는 파트너도 같이 상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음. 항상 방금 말씀해주신 것도 정통하는 얘기고 이동원 원장님도 항상 하는 얘기가 결국에 그런 얘기인데 그 성숙한 이기심은 이타적인 모습을 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이 사람도 같이 붐업이 돼야 돼. 근데 가끔 성숙하지 못한 이기심을 마주했을 때 좀 무너져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냥 알아주면 되는 것 같아. 상호간에. 그쵸. 그냥 서로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굳이 우리가 뭐 표면적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으니 서로 그냥 고마운 관계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너무 아름다울 수 있는 정말 귀한 관계가 될 텐데 그렇죠. 좀 그런 지점들을 좀 캐치가 되는 분들과 일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새롭게 런칭하는 이제 학교를 담당해 주실 쌤들도 좀 그런 지점들에 대한 왜냐면 그러면 계속 가더라고요. 그렇죠. 뭐 앞으로 비전이라는 게 그려지더라고요. 좀 그런 얘기를 좀 쭉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태인 쌤은 네. 이도원이라는 사람 한 명만 보고 네. 딱 다이빙 하신 거예요, 입신 이쌤에? 일단 처음엔 그랬죠. 왜냐하면은 물론 그때는 이도원 말고는 실체가 없었죠. 그쵸. 네. 그리고 뭐 국영수 그 다음에 과로 이제 제가 스타팅 멤버 이제 마지막 멤버로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원장님 보고 갔는데 멤버들도 그 당시에 왜냐하면 저희가 실체랑 형태가 없는데 그 사람들을 이미 불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또 자극받았죠. 완전 스타트업. 네. 제가 또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스타트업 이런 거. 네. 네. 저는요. 네? 저는요. 왜 전 빼고 얘기하세요? 잠시만요. 이동 원장님은 당시에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그 실체하지 않는 내용을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더 감사하고 저는 스스로 대단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쌤들이랑 약속한 우리가 그려낸 미래에 대한 것을 지금 한 작년부터는 현실화가 지금 다 됐거든요.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뱉은 말 건넨 약속은 꼭 지킨다가 저희의 이제 철칙이기도 한데 당시에는 그래도 또 지금은 젊다고 표현하지만 당시에는 어리다고 표현할 수 있는 나이였거든요. 이도 원장님도.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말을 뱉으면서도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 부담스럽고. 그때 어떤 입장이셨는지. 사실 좀 재수없는 소리일 수 있는데 저는 20대 중반부터 제가 선택한 것 중에 실패한 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것들을 계속 결과로 뭔가 증명해내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걸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애초에 제가 증명할 수 있었던 것만 목적을 갖고 좀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기도 해요. 어쩌면 그러니까 결과를 이미 이건 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목적을 갖고 움직였기 때문에 될 거를 하니까 당연히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더 좋았던 건 20대 중반 때는 저 혼자 했던 것들을 지금은 집단이 해버리니까 그 성장 속도라든지 뭔가 우리가
타겟으로 했던 거에 대해서 그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파급이 컸던 거죠. 그리고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검증해내는, 사실 제 장점이 뭐냐라고 제가 스스로가 물어보면 전 단점이랑 약점 당연히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기억력도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이거 이야기한 거 일주일 후에 다 까먹습니다. 이걸 다시 봐야지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요즘에 그 단기 기억력이 많이 안 좋은데, 저의 장점은 사람을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보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을 잘 본다는 게 뭐 이 사람이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 포지션에 이 사람이 그 롤을 되게 수행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능력이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되게 좀 잘 보는 것 같아요. 그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키는 게. 근데 그랬을 때 너무 좋은 사람들과 이 집단을 같이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어떤 점이 좋아서 이렇게 저를 또 컨택을 해주셨을까요? 이런 거죠, 이런 거. 네. 예. 예. 아, 제가 손가락질 해버렸는데. 아, 예,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한 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테니스쌤께서 수업을 잘하시고 강의를 잘하시고 관리를 잘하시는 건 당연한 상황에서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진짜 비단 뭐 어떠한 그런 에너지를 떠나서도 외모도 너무 잘생기시고 수려하시고, 근데 이제 감사합니다. 성격까지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왜냐면 그런 거죠. 저희도 이제 학창 시절을 경험하고 이제 입시를 경험한 세대로서 분명히 내가 팔로우하고 좋아할 만한 선생님이 이렇게 있거든요. 정답에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테니스쌤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동원 원장님이랑 당시에 소통할 때도 엄청 매력적인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자고 얘기하시길래 저는 누군데 하고 보니까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렛츠고 한 거죠.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예. 네. 왜냐하면 저희도 사람인지라 처음부터 모든 걸 알 수는 없잖아요. 네. 첫 인상 그게 되게 중요한데 테니스님께서는 너무 오히려 그래서 의심이 될 만한. 근데 4년을 경험해보니 정말 그냥 진정성, 좋아하시는 진정성이었다.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좀 서운한데. 왜냐면 이 얘기를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선입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테니스쌤을 저한테 이제 언급을 하신 건 이도원 원장님이시니까.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만 전 체크를 했던 거죠. 네. 근데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브랜딩을 하는 입장에서 테니스쌤을 이제 패키징하고 브랜딩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무궁무진하겠다라는 생각이 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인강업체들도 그 테니스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랬었죠. 또 여러 군데에서 또 스카우트 제의가 네. 오고 하셨는데, 바빠서 못 하게 됐습니다. 입신 이쌤이랑 하려고. 네, 또 그런 게 있었죠. 예. 그러면 예. 두 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과 이제 플랫폼을 이용하는 또 이제 하나의 또 브랜드 네, 플레이어인데 음. 상호간에 좀 요구하고 바라는 점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지켜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줘도 좋을 것 같고, 요구하는 지점에 대한 얘기도 좋을 것 같고. 원장님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이거는 네.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종의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럼요. 저는 이런 거 가감 없이 얘기하는 편입니다. 네, 가감 없이 얘기하는 편이고, 우선은 강사가 이 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부담과 책임감을 느끼는 건 아무래도 강의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학원에서 이 강의에 대한 어떤 준비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잡무가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저는 입시는 이쌤 스타팅 멤버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학원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잡무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배제돼서 강의 콘텐츠 개발에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일을 하면서 느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녁을 먹어야 될 때도 메뉴 고르는 것도 일이 될 수 있거든, 우리한테. 근데 우리 식사방에 항상 올라오잖아요. 네. 물론 선생님들이 골라주실 때도 있지만, 그런 것부터 해서 뭐 밥을 또 먹으려면 어디 나가서 막
강의 시간까지 생각해서 미리 언제 먹지? 음식 나오는 시간 뭐 사람 많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강의하기 전에 딱 1시간 전에 도착해서 밥 먹고 들어가면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계산이요? 네. 계산은 학원에서 또 이제 또 제공이 예, 되죠 저희가.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가끔은 저도 플렉스 할 때 있어요. 학원 카드로. 예. 또 저희가 이제 예. 없죠 제한이. 그쵸. 예. 근데 또 이제 선생님들끼리 알아서 이제 또 그쵸. 눈치껏. 네, 감사하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팀워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고 그런 게 있고 뭐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이제 교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분필은 각자 선생님들이 쓰시는 만큼 지불하시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거 외적으로 이제 뭐 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선생님들이 쉽게 뭐 당이나 이런 걸 보충할 수 있게 과자라던가 예. 아니면 또 예를 들면은 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인쇄 관련- 눈치가 보일 수 있잖아요. 예. 저는 또 과학이다 보니까 지문 같은 게 들어가다 보면 조금 이제 눈치가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가감없이 편하게 제공을 해주시니까 그런 강의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딱 깔끔하게 말씀드리면 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좀 개인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100을 했을 때 100이 나오면 200 하면 200 나오겠네? 300 하면 300 나오겠네? 이런 재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보장되어 있는 환경이 오히려 저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돈 맛을 또 보는 거긴 하죠.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 돈 맛이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돈 맛은 또 다른 의미로 책임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보장이 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강의를 열심히 집중하고 계획하는 데 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계획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데도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고 지금 사실 더 바랄 거는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진짜로. 진짜. 네. 그냥 마치 우리가 네. 누가 보면 짠 거라고. 바라는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 간식이 혹시 두바이 초콜릿 이런 거. 그거는 너무 너무 좀 사적이었나요? 돈 많이 버시니까 예, 데이트 하실 그렇습니다. 때 드시는 거. 예. 근데 왜 그 얘기는 안 해주세요? 어떤가요? 저희가 또 마케팅이랑 브랜딩 지원 해주잖아요. 당장 지금 이 팟캐스트도 네, 맞네요. 그러니까 이거죠, 사실.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거의 연장선이긴 하죠. 그러니까 강의에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우리는 알려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수업을 해. 근데 누가 들어줘야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학원에서 또 해주시니까 우리 콘텐츠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진짜. 근데 이게 저도 모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사라는 게 아무래도 수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놓치다 보니까 나를 알리는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 근데 이 잃어버리는 기회를 알고 학원에서 먼저 제공을 해주고 이제 홍보하실 차례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세요. 이런 과정들이 너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니즈를 이야기를 안 했다라는 거는 이미 너무 잘 제공을 해주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 버린 거죠. 네. 지금은 익숙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익숙함이 당연한 익숙함이 아니거든요. 이거 덕분에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제가 올린 글이 아닌데 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올라와 있고 사실 두 분과 또 범진 PD님과 다양한 분들이 노력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거 중요합니다. 잘 얘기해 주셨어요. 왜냐면 네. 사실 저는 이런 거 생색 내고 싶지 않은데 네. 사실 이제 저희는 또 PD님이 계시는 상황에서 네. 또 이제 저희 같은 브랜드 실무자들은 네. 저희 몸값을 알거든요. 그쵸. 저희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 어떠한 이 작업 아카이브가 어떤 가치인지 아는 입장에서 그렇죠. 이제 한 번도 사실 저희가 쌤들한테 생색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쌤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근데 요즘에 진짜, 네. 좀 미팅하는 이제 뭐 다른 쌤들 저희 이제 멤버들 말고 다른 분들 이제 만나 보면은 되게 저희와 함께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를 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마케팅적으로 그리고 이제 본인을 브랜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게 되게
속하고 싶은 집단임을 되게 막 어필이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음. 우리 쌤들이 좀 알아주셨어. 아 근데 실제로 농담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 학부모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유튜브 보고 왔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저 혼자 그냥 강의에만 집중을 했다면 뭐 강의 영상을 올려도 그런 소개 영상이나 이런 거 올릴 생각 자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획들을 서포팅 해주시는 게 저는 너무 오랜 시간 입시는 이쌤과 함께해서 당연하다고 느꼈지만 이거 사실 당연하지 않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놓치는 부분, 그러니까 플레이어로서 놓치는 부분을 진짜 파트너로서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거 건 바이 건으로 하면 네. 진짜 엄청 그러니까. 비용 많이 들 일이에요. 아니 저 이거 얘기 안 해줬으면 저 울었을 것 같아요. 이 얘기 꼭 했어야 돼. 팀장님은 워낙 또 알아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게 음. 우리 학원이 음. 사실 추구하는 게 뭐냐면 또 진짜 아까 태인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최대한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수강한 학생들, 이 재원생들한테 최대한의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환경 조성하자가 우리가 추구하던 그죠.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학원은 학원 선생님들이 그 비재원생 아이들을 수강하게 하려고 뭐 청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초기에 이제 비재원생인데 직접 상담 시간을 잡고 상담을 해서 이 친구를 수강으로까지 이어지게 한다든지 이런 데에 저희는 힘을 쓰지 않게. 네, 힘을 쓰지 않죠. 그러니까 애초에 청강제도도 없고 비재원생들 직접적인 상담도 없어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비재원생 학부모님들이 처음에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셨던 부분들이 그렇죠. 많으셨잖아요. 지금도 그런 CS는 존재하죠. 그 왜 쌤들이랑 다른 학원이랑 다르게 쌤들이랑 소통을 못하냐. 근데 제가 리더로서 이거는 뭐 그분들의 입장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희는 철저하게 우리 재원생들 소속된 수강생들을 위해서 사실 존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좀 제공되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온라인 설명회 영상을 계속 공개하는 이유가 그런 거에서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 왜 학부모님들께서 등록 전에 담당 강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할까? 필요한 정보가 있어서겠구나. 필요한 정보는 우리가 얼마든지 전체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대면 상담했을 때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영상화해서 공개해 드리자 해서 실제로 저희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의사결정하시고 저희가 대면 상담이 거의 없어요. 네, 대면 상담이 없고 왜냐면 또 하려면 또 예약제여가지고 예약 잡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겪는 것보다 영상을 딱 보면 명확하니까 왜냐면 또 대면 상담 해봤자 저희 운영진이 하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필요한 정보들을 좀 이렇게 제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 보고 다 이제 하는데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영상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저희 블로그든 여러 이제 뭐 운정맘 카페든 좀 여러 가지 채널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모든 정보들은 공개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좀 정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는 저 오늘 호스트니까 이도원 원장님한테만 조금 여쭤보자면 그러면 이도원 원장님은 좀 바라는 지점이 또 있을까요? 아니면 전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그 학원에 소속된 뭐 지금 윤태인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바라는 거 없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원래 성격상 제가 바라는 게 있고 뭔가 상대가 좀 필요한 게 있으면 저는 즉각 바로 이야기하는 편이어서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되게 빠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딱히 바라는 거는 없습니다. 좋네요. 원장님 바라시는 거 있었잖아요. 뭐요? 저희 건강.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건 있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네. 이게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선생님들 나이가 대체적으로 다 젊은 선생님들이세요. 지금 다 20대 그래도 한 후반, 뭐 30대 초반 선생님들이신데 이 선생님들이 너무 지금 일에 몰두하고 계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일에 몰두하고 계셔서 본인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도 꽤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식사 제공을 한 것도 만약 식사 제공을 학원에서 안 하면 밥을 거르세요. 그럼 저녁을 뭐 진짜 11시, 12시 돼서 드시니까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건강은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들마다 모두가 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또 휴무가 반드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 휴문 날에 선생님들이 출근하셔가지고 본인들의 수업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본인들 뭐 그 휴문 날에 집 근처 카페 가가지고 수업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연구소 가서 하시는데 일단 저희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공강은 만들어 드립니다. 저 맥시멈 주 6일이죠 저희는. 그쵸. 네. 그리고 이게 제가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담으로 원장님 건강 바라시잖아요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메가도스인가요? 그거 하라고 비타민도 막 주시고 그 다음에 링티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그럼요. 협찬 받아가지고 저희 그 도라지랑 배 섞여 있는 고농축 이 목에 좋은 거 협찬 받아서 뿌려주시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건강 챙기기 힘든데 해서 비타민 있으면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건강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제약을 두지 않고 두 분께 그냥 키워드만 던져드릴게요. 네. 이제 입시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각자 뭐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 편하게 얘기하면서 좀 이제 다음 넥스트 스텝 앞으로의 계획까지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 주시면은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동 원장님부터 말씀하시겠어요? 입시 이게 너무 네. 사실 용어 자체가 너무 이게 좀 포괄적인 내용을 그쵸. 담고 있다 보니까 사실 뭐 교육적인 문제로 접근을 한다면 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뭐 정책들이라든지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되게 입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다루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정말 거시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하나의 그런 인격체로서 봤을 때 정답은 있어요. 뭔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입시적인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뭐 너무 많은 스트레스라든지 고민과 걱정거리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저는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체질 개선이나 변경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또 어쨌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사회의 작은 구성원 중에 한 사람들을 저는 만나는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정말 어쩔 수 없이 어른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제도가 그렇다면 이걸 인지하고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너가 뭔가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뭔가 꿈을 꾸거나 비전을 그리거나 할 때 있어서 부족하거나 결격 사유가 안 되는 정도까지만 너가 좀 성취했으면 좋겠다가 사실 저의 되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 보면 지엽적이고 작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이 작은 구성원이 뭐 한순간에 이걸 변화를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는 우리 수강생들이 또는 학생들이 뭐 앞으로 뭐 저랑 같은 세대를 계속 살아갈 거니까 좀 최대한 본인들이 삶에 있어서 그래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정도로의 성취는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시 관련해서요? 테니스맨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저는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마무리 지어 볼게요. 일단은 저는 현직 강사고 제가 실제로 과학 탐구 일반 선택 과목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까지. 가르쳐 보니까 지금 현재 입시 제도에서는요. 이 선택 과목이 굉장히 학교 선생님의 손을 많이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입시라는 거를 이제 준비해서 대학교를 진학하는 걸 목표로 할 때 내신을 만약에 준비한다면 학교 선생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는 강사분들, 선생님들을 찾아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제가 과학 과목이지만 연합반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학교별 반으로도 운영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학교별로 운영하는 반이 정말 중요한 이제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교에서는 뭐 물리의 F는 MA더라도 여기까지 확장해서 배우는 반면에 어디는 그냥 냄새만 맡고 F는 MA라는 공식을 냄새만 맡고 끝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연합반에서 진행을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럼 깊이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며 누구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또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서 학원을 골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능 과목이 더 이상 아니게 된 시점부터는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영향력이 더 커졌습니다.
그럼 그거에 발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강사분들을 찾아주는 게 여러분들 입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학년 때 선택 과목이라는 거를 이제 고를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 그러면은 본인이 뭔가를 좋아하거나 잘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일찍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마 그 4화 팟캐스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 여름방학 때쯤에 이제 선택 과목 고르라고 학교에서 푸시가 들어오는데, 그때 막 코에 받쳐 생각하면은 내가 막 듣도 보도 못한 과를 막 갑자기 선정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만족도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어요. 물론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하지만, 좋은 대학을 갈 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내가 관심 있는 게 뭔지를 1학년 때 충분히 고민을 빨리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 때 선생님 뭔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입시 제도가 그래요. 근데 세상 탓만 하면요,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시 제도에 맞춰서 1학년 때 충분한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잘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전공으로 살리면 어떤 과를 진학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재원생 분들도 실제로 그런 고민을 저한테 상당히 많이 해요. 쌤, 이런 과는 뭐 하는 과예요? 이렇게 하는데, 주변에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물론 좋은 학원을 다니면 학원에 있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런 선생님이 없다면 학교 선생님을 잡아서라도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1학년 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게 저의 이제 메시지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저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별 수업을 앞으로 진행을 계속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역학과 에너지 이번에 런칭했고요. 저도 도전이자 또 다른 챌린지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수능 통합과학을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조금 더 고민이 많이 되는 수능 준비하는데 되게 부담이 많이 될 텐데, 그 부분에 저도 함께 뛰어들어서 같이 고민하는 게 이제 저의 넥스트 스텝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윤태인이라는 강사의 3년치가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과목을 다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또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게 저의 넥스트 스텝이고, 또 많은 경험 쌓아서 좋은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첨언을 하자면, 이제 영상 시작부터 지금 마무리까지 이제 윤태인 선생님께서 학교별 수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공급자 입장에서는 학교별 수업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원래 사실 연합반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법인데, 이제 비단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수업을 채택한 이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그런 지점에 대한 좀 이해와 파악을, 저희가 고민을 같이 한번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또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원 원장님께서도 그 넥스트 스텝,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아까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 좀 어떤 비전과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일단 저희가 사실 저희 그 멤버들과 그리고 저희 구성원들, 저희 리더로서 뭐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작게 이 학원 사업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작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입시는 이쌤 학원이라는 작은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 영역 내에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1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나아가는 게, 일단 입시는 이쌤 학원에서 저희가 제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뭐 나중에 좀 구체화됐을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우리 강의실 밖은 위험해 입시는 이쌤 팟캐스트 5화를 이렇게 또 찍어봤는데, 오늘 좀 주제가 어떻게 보면 무겁다면 무거울 수 있었고, 그쵸. 또 그런 주제였는데 보시는 분들도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밌었을 것도 같고, 또 두 분이 이런 자리 흔치 않은, 특히 이동 원장님은 또 이런 얘기들 밖에서 잘 하지 않는 얘기들 오늘 하셔가지고 재밌게 한번 찍어봤는데, 다음번에는 또 재밌는 조합, 재밌는 주제로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저희는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